자, 오늘 박효철의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일곱째 날이 밝았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요, 이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옛날 그 직장 동료를 만났어요. 굉장히 큰 네이버 계열사를 다니는 정말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런 옛 동료를 만났는데 이분과 어떤 고민을 서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이 현재 직장에 만족하지만 또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또 저희가 또 나이가 좀 되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직장 다니면서 스스로 브랜딩하는 것들, 뭐 사실 우리가 브랜딩이라고 거창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뭐 직장을 나와서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수입을 만드는 그런 원천들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단 이제 제가 이제 한 7년 정도 먼저 독립을 해서 사업을 하고 또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들, 노하우들을 함께 나누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죠. 회사 동료에게 뭐라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중에 내 경험으로는 책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더라. 비용 대비 효과적이더라라는 얘기를 했고, 그 동료분에게 글쓰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직장 동료도 제게 그런 얘기를 했죠. 매일 제가 글을 쓰는 건 알고 있는데 요즘이 영상 시대가 아니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상 시대니까 영상 시대에 맞는 그런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신마일님 감사합니다. 모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료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냥 글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또 가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실제로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실행을 하게 된 게 이제 박효철의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 유튜브 생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뭐 처음부터 녹화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기는 싫었고 매일매일 저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글쓰기 그리고 또 브랜딩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제게도 굉장히 큰 자극이 될 것 같아가지고 시작을 했고 벌써 일곱째 날이 이르렀습니다. 제가 그분이 바로 돌돌 집사님이세요. 오늘은 돌돌 집사님이 오늘 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오늘은 주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돌돌 집사님과 함께 돌돌 집사님이 이런 세팅 관련돼서 저에게 도움을 주시기로 하셨고 저는 이제 컨텐츠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당장 글쓰기 지단글이란 네이밍과 채널도 돌돌 집사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게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발로 쓰는 거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뭔가를 경험을 해야지 쓸 수 있겠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쓰는 글들이 무슨 대단한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전하는 글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그 에세이 관련된 그러니까 내 삶의 기록, 글을 통한 어떤 인사이트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는 글을 쓰게 될 텐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험이 없으면 글을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사실 뭐 내가 가진 지식이나 정보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를 저답게 하는 글은 내가 경험한 것, 같은 내용이라도 내가 경험해서 실생활에서 일상에서 경험한 것들을 나누는 것들이 사람들에게도 공감도 되고 의미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옛 동료와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한 실천, 그리고 실천을 이어와서 7일차. 만약에 이게 90일차가 되고 하면 50일, 60일, 90일이 되면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들, 경험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한 편, 두 편, 여러 편의 글을 쓸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제 어떤 일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일들 중에서 뭔가 남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셨나요? 그게 교훈도 좋고 경험도 좋고 예, 또 정보도 좋을 수 있죠. 저는 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도 뭐 예, 나름 괜찮았지만 그 맞은편에 있는 식당이 굉장히 새로웠어요. 어떤 식당이었냐면 감성돔만 전문적으로 파는 횟집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 이름이 갯마을 식당이었나? 아무튼 재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횟감 중에서는 감성돔이 최고로 알고 있고 전 자연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다 수급하냐고 했더니 양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성돔을 양식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 횟집이 이렇게 차별화를 하는구나. 횟감을 감성돔만 한다. 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감성돔이 아마 돔 중에서는 제일 비싼 돔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또 글로 쓰게 되고 단순히 그냥 감성돔이
감성돔만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어떤 횟집이 있었다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집은, 저는 이제 브랜드 관련된 일을 하니까 이런 식의 차별화도 가능하구나. 사실 뭐, 맛집이라고 했을 때 뭐 여러 음식을 파는 것도 좋지만 딱 하나 종류의 음식만 파는 것들이 사실상 맛있잖아요. 예. 바른심표님이 뭐든 그래요. 알려야 하고 보여지는 인증이 있어야 자신에게도 동기 유발이 됩니다.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매일매일 뭔가 이렇게 글을 쓰려고 하다 보면 매일매일의 일상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됩니다. 한 번 더 보게 되고 자세히 보게 되고 글을 쓰기 위해서 기억하게 되고 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게 되는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라고 하고 뭐 한 300페이지, 200페이지짜리 책을 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매일매일 내가 하나의 어떤 경험과 기록만 길어 올리겠다라고 하면 그런 날들이 한 40일, 50일 됐다. 보통 이제 글을 쓸 때 꼭지가 한 4, 50꼭지 정도 되면은 한 편의 책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5, 60일을 기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이 책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중에는 이제 책으로 쓰일 만한 내용들을 추리다 보면 더 많은 날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어딥니까? 4, 50개의 꼭지를 쓸 수 있다. 매일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랑 함께 한번 경험을 기록하고 또 그 기록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익환 교수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나 봐요. 김익환 교수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여러 분 계시던데.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구독자 9명에 이제 6명 시청 중이지만, 어떻습니까? 또, 한 5, 60을 지나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소문을 내주셔서 그런 어떤, 성장의 기록들을 해 나갈 수도 있겠죠. 서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글 잘 쓰는 사람들이 한 5가지 특징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나눠보시죠.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가 롤 모델이 있어야 글을 잘 쓸 수 있잖아요. 글 잘 쓰는 사람들을 어떻게 쓰는가를 제가 연구하고 관심 있게 지켜본 결과 첫 번째,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짧겠습니다. 물론 길게 써도 잘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프로죠. 근데 왜 제가 짧게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일단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반면에 어떤 주어가 주어 수로가 맞지 않거나 뭐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비문을 쓰게 되거나 그래 연결이 매끄럽지 않거나 하는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짧은 글로 이어가는 거를 선호하고요. 저도 길게 쓰려면 얼마든지 길게 쓸 수 있는데 제가 쓴 페이스북 글을 보시다 보면 아마 되게 단문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게 될 거예요. 제가 다른 분들의 글을 고칠 때 그런 윤문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가장 약간 많이 고치는 경우가 긴 문장을 짧게 쪼개는 겁니다. 뭐뭐도 했고 뭐뭐도 한다 이렇게 한 2-3줄씩 쓰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저는 그걸 하나하나 쪼개가지고 짧은 단문으로 쓰면 글의 호흡이 일단 리듬이 살아나요. 여러분 잘 읽히는 글들을 보면요. 리듬이 있습니다. 나름의 리듬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꼭 글을 쓰고 나서 한 번씩 읽어보면서 만약에 입에 약간 좀 걸린다 싶은 그런 문장들은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짧게 쓰시라. 나는 뭐뭘 했고가 아니라 나는 뭐뭘 했다. 그리고 뭐뭐를 했다. 이런 식으로 짧게 글을 끊어 쓰시면 아마 리듬이 훨씬 더 살아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쓰는 게 틀린 글은 아니죠. 근데 2019년 5월 13일 오후 2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사람들은 그래서 생생함을 느낄 때 굉장히 집중과 몰입을 쉽게 하게 됩니다. 어느 날 하면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날이잖아요. 근데 특정 날짜, 시간까지 얘기를 해주다 보면 그리고 또 단순히 그냥 그날이 즐겁고 행복했다. 이건 누구라도 쓸 수 있는 글이죠.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2019년 5월 3일 호주 브리즈번의 거리에서 케이크 가게를 보았다. 케이크 가게를 보았으니까 얼마나 또 기분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맛있는 케이크들이 가득한 그 가게를 바라보는 통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정말 그 사람이 즐겁고 행복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바른심표님 글 쓰는 작가 박경리, 박완서 맞습니다. 글 잘 쓰는 작가들 물론 이제 길고 유려한 장문의 글을 잘 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프로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긴 문장을 통해서 승부를 보기보다는 짧게 쓰고 또 모호한 표현보다는 어느 날 그날은 정말 즐겁고 행복했다. 이거는
뭐랄까요. 하여튼, 예, 못 쓴 글은 아니지만, 읽고 나면 되게 애매모호해지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많은데, 제가 고쳐 써보면, 2019년 5월 13일, 호주 브리즈번의 거리에서 맛있는 케이크들이 있는 가게를 보았다. 이렇게 쓰는 건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내용을 묘사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쓰는 훈련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솔직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진짜 좋은 글은 진정성을 가진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기하게 글을 읽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담았는지, 진정성 있게 쓰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어렴풋하게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쓰고 진정성 있게 쓴 글들은 그래서 힘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해 글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솔직하게 쓰는 글을 연습을 해보시고요. 또 오감을 활용해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김영하 그 작가님의 그 강연을 보다가 이 내용을 알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산 앞바다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산 광안리 앞바다에서 저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있습니다. 나는 그날 가서 광안리 바다를 보았다. 이렇게 하는 것과, 나는 광안리 앞바다에 가서 맨발의 바닥에 닿았던 모래알을 느꼈다라고 쓰는 것. 코끝을 스치는 바다 내음과 밀려드는 바닷물이 종아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깨우고 있었다라고 쓰는 것들은 굉장히 느낌이 다르죠. 사실 인간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감을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느낀 바들을 그냥 단순히 광안리 앞바다에서 광안대교를 바라보고 서 있었다라고 쓰는 것도 좋은 표현이겠지만, 그곳에 내가 정말 있는 것처럼, 맨발에는 모래알이 닿고 코끝을 스치는 바다 내음, 그리고 바닷물이 밀려드는 바닷물이 진짜 종아리 하나하나의 세포를 깨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은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글들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어떤 광의의 넓은 의미의 글쓰기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은 묘사나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자기답게 쓰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를 써놓고 자기답게 쓰는 게 어떤 글일까?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게 자기답게 쓰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소재가 내가 직접 경험해 본 내용들을 쓰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오감으로 느낀 것들, 구체적으로 본 것들, 경험한 것들을 쓰는 게 자기답게 쓰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뭔가 책을 보고 다른 데서 주워 들은 얘기를 쓰는 것과 내가 직접 오감으로 구체적으로 쓴 글은 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글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만의 어떤 글. 그래서 정말 좋은 글들은, 김문 작가 같은, 김혜란 작가 같은 그런 어떤 유능한 작가들의 글을 보면 부분만 읽어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쓴 글인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스킬이나 기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성, 오감을 표현하는 것, 내가 경험한 그런 것들을 쓰는 것들이 자기답게 쓰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짧게 한 5가지 정도로 글 잘 쓰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좀 공감이 되시나요? 베리어 프리 영화가 뭘까요? 바르시표님?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영화가,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것처럼 글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내가 경험한 내용들을 떠올리고 현장감 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이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쓰려면 매일매일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옅어지기.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도 한 달, 2달, 1년, 2년이 지나면 옅어지잖아요. 그렇게 쓴 글과 막 오늘 경험한 내용들을 오늘 쓴 글은 뭐랄까요? 약간 생생함이, 글의 힘이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들 듣습니다. 남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글을 직접 쓰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 노력은 가상한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연습한다고 해가지고 손흥민처럼 될 수 있을까요?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축구에 관한 하는 정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십수년의 그런 경험들을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수십 년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런 경험들을 20년 이상의 경험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글을 쓰는 거를 내가 쓸 수 있는데 안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분명히 중요하지만 사실 책을 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빌리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스몰스텝이라는 책을 썼을 때 편집자의 도움을 받았고요. 근데 내가 직접 한 땀 한 땀 쓰지 않은 글은 내 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내가 전문 글 쓰는 사람이 아닌데, 축구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손흥민처럼 쓰기를 바라고 쓰니까 그래서 좌절하게 되는 거죠. 나는 글을 못 쓰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아예 안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5년 이상 이런 어떤 일들을 해오면서 그나마 이렇게 쓰게 되었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시간만 있으면 언제든지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렇게 쓰기도 힘들 뿐더러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자기 글에 쉽게 지치죠. 예, 쓰다가 나는 아닌가 보다 아예 안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모임이 의미 있는 이유는, 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글들을 보고 입문하는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글들을 만약에 이제 단톡방에 올려주신다고 하면 피드백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내가 모자란 부분들은 채우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글쓰기를 넘어서 책쓰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글을 못 쓰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전문가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접 한 땀 한 땀 쓰지 않은 글은 내 글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평생 글을 못 쓰게 되고, 글을 못 쓰는데 책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런 생각의 전환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예, 벌써 얘기하다 보니까 30분이 됐는데, 네, 오늘의 얘기 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글쓰기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글을 통해서 내가 브랜딩 된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쓴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은 뭐 감정적인 영향력도 있겠지만, 또 누구를 돕는 것도 있겠지만, 그 돕는 과정을 통해서 또 내가 누구를 도와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들, 그런 것들, 그래서 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게, 예, 정말 진짜 글쓰기를 통한 브랜딩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고요. 저는 또 내일 또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서로의 글을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고 스스로를 브랜딩할 수 있는 분들이 이곳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6시, 새벽 6시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신마일님, 돌돌집사님, 바른십변님 감사합니다. 또 함께 해주신 9분,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세영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네네, 한 분 한 분 이렇게 모여서 정말 글쓰기 동기들이 점점 늘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가운데서 진짜 또 작가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유진님 감사합니다. 네네. 이렇게 인사 남겨주시니까 더 힘이 되네요. 저는 내일 새벽 변함없이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